서울기술사학원의 김정원 교수입니다. 자, 흑마기공사의 스마트 계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흑마기에서의 스마트 계측, 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먼저 정의가 되겠죠. 정의. 정의란 건 무엇이냐면 기존의 자동차 계측 시스템에 비해서 얘가 특별한 기술이 더 있을 수가 있겠죠. 즉 예를 들자면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센싱 기술이나 통신 기술에 대한 부분은 기존의 시스템에 있는데 여기에다 더해서 어떤 부분이 들어갈 수 있다? 예를 들자면 데이터의 분석, 데이터의 의사결정 기능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에서 데이터를 얘가 분석을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추세 분석이나 아니면 예상치 분석에 대한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고 플러스 어떤 부분이에요? 의사결정 기능이요. 의사결정 기능. 기능에서 공사를 멈출 건지 아니면 여기 좀 보강을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간단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정의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 설명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하드웨어의 구성이에요. 웨어의 구성하고 및 역할이죠. 즉 얘가 어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냐 하는 건데 센서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 이제 많이 설치되어 있죠. 예를 들면 센서가 인클리노메타 경사계 또는 응력계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센카 하중계 이런 것들에 대한 센서가 있고요. 이 센서에 대한 센서 노드가 있죠. 노드가 있고요. 이 부분이 전부 다 연결이 돼서 게이트웨이 통신 시설이 있고요. 통신에 대한 어떤 게이트웨이가 있고요.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이제 쭉 연결돼서 또 게이트웨이가 있고 서버로 연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될 건 뭐냐면 서버에 기존에 그냥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다? 여기 어떤 기술이 있죠. 핵심 기술이. 즉 우리가 얘기하면 빅데이터 기술, 데이터에 대한 부분 또는요 딥러닝 시스템에 대한 부분요. 러닝. 뭐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는 뭐 BIM 같은 기술도 접목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그야말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이 이제 이렇게 하드웨어가 구성이 됐다면 소프트웨어. 이 소프트웨어의 어떤 웨어에 기능이 있죠. 즉 주요 기능이 있어요. 주요 기능.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의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예를 들자면은 어떤 센싱 기술에서 데이터를 취득하는 기술이 있고 통신 기술에서 저전력 통신을 하는 기술도 있을 수 있지만 또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또 하는 무슨 기술이 있다? 예를 들자면 아까 의사결정 기술 의사 결정 기능이 있다고 해서 결정 기능이 있다고 해서 이 주요 기능을 설명을 하셔야죠. 자, 그러면 이런 구성과 역할을 설명하고 주요 기능을 설명하면 이게 기존의 어떤 자동 계측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자동 계측 시스템과 기술적인 차이점은 뭐냐? 기술적인 어떤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차이점이 있다. 사람이 인력을 최대한 배제를 하고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부분인데 이런 기술적인 어떤 차이점을 비교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IT 융합 기술이에요. 융합 기술이라는 거는 예를 들자면 AI, 즉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그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접목을 해서 얘가 현장에서 이제 분석을 하는데 세부 분석을 하는 거죠. 보수 보강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할 수 있고 보수 보강에 대한 안을 내놓을 수 있는 시스템까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어떤 융합 기술에 대한 발전 방안을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가장 보시면 기본적으로 세 개의 대제목은 제대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하드웨어의 구성 및 역할은 어떻게 됐는지 이게 기존의 시스템하고 분명히 틀리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주요 기능은 뭔지 이것도 역시나 기존의 계측 시스템하고 틀려요. 그 다음에 기존의 자동 계측 시스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주요 차이점이 있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발전 방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답안을 보시면 정의나 또는 역할이나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만 얘기하자면 이 기능이나 또는 역할이나 또는 기능이나 또는 우리가 이제 차이점, 이 기술적인 차이점 이 셋 중에 하나를 정확하게 쓰셔도 답안의 경쟁력이 분명히 있죠. 하나라도 정확하게 한다. 자, 그러면 왼쪽에 모범 답안을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뭔데냐면 무선 통신 IoT 기술을 접목하는 실시간 계측 시스템이라고 했는데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에 하는 현장에서는 원래는 분석이라는 부분하고 현장에서 어떤 의사결정이라에 대한 부분은 사람이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걸 시스템이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측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 하드웨어의 구성이 있으면 구성 및 역할이 있겠죠. 역할을 이제 써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요 기능이 있죠. 주요 기능이란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기능이라는 게 하드웨어의 기능도 있고 소프트웨어의 기능이 있을 텐데 이 소프트웨어 자체가 할 수 있는 기능이 뭐냐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계측 시 유의사항도 좋은데 이 부분을 내용을 보시면 계측 시 유의사항이 아니라 스마트 계측에 대한 유의사항이 아니라 그냥 자동 계측 시스템의 유의사항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계측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하신다. 즉 어떤 그 시스템 하드웨어의 구성 또는 소프트웨어의 기능 또는 이 그 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 기존의 자동 계측 시스템과의 차이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계측만의 전문적인 내용을 써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대 제도적인 어떤 정비 방안 이런 얘기를 꺼내고 계신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대제목에다가 키워드를 쓰고요. 하나를 상세히 쓰신다라는 거예요. 즉 논술의 핵심. 그리고 향후의 발전 방안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스마트 계측에 대한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을 할 수 있냐면 더 나아가서 의사결정을 하고 계측을 더 할 예를 들면 공사를 중단하고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 건지 하는 의사결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AI를 통해서 뭘 한다? 보수보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향후에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인공지능을 접목한 IT 융합기술의 발전 방안 같은 것들을 내놓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스마트 계측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에 이제 어떤 떠오르는 키워드가 되겠는데 스마트 계측이 기존의 자동 계측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짚어내지 않으면 답안으로서 채택할 수가 없겠습니다. 즉 자동 계측 시스템과 기존의 자동 계측 시스템과 스마트 계측 시스템의 가장 큰 기술적인 차이점이 뭐예요? 그 부분을 설명한다는 거죠. 즉 우리가 얘기하면 우리 분석을 할 때 현 상황에 대한 절대치 분석 말고도 추세 분석과 예상치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가능하고 현장에서 간단한 어떤 공사에 대한 상황에 대한 안정성 판단을 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서 보수보강에 대한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는 시스템이 되겠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발전시켜야 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시고요. 하나라도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칠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